사직동 토박이가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사직동 이야기 해설 우피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허문회 감독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얘기는 뒤에 조금 얘기를 해보고 그에 대한 해명을 좀 내놓긴 했어요, 허문회 감독이.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이제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는 4월 14일 기아전 경기 얘기를 조금 하면서 경기 리뷰도 간단하게 해보고 또 여기서 안 좋은 부분들도 조금 얘기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월 14일 경기가 연장 12회 끝에 결국 끝내기 패배를 했어요. 연장 12회 말에 이제 끝내기 희생플라이 맞고 2대3으로 졌는데, 그러면서 4승 5패를 기록하게 되었고, 올 시즌 참 재밌는 게 패승 패 이런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패도 연승도 없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언젠가 깨지겠지만 아무튼 좀 희한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일단 이날 경기에는 라인업이 사실 지금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크게 라인업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고요. 선발은 이승원 선수였고 상대 선발은 브룩스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13일 경기에 굉장히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러면 또 오늘은 방망이가 안 쳐지겠구나라는 생각을 다들 하셨을 건데, 역시나 참 지난 10일 경기 때 굉장히 많은 점수를 내고, 그 다음에 11일 일요일 경기 때 굉장히 많은 잔루를 남긴 것과 똑같이 이날 경기도 15번 출루하고 2득점밖에 내지 못하는 굉장히 응징력 없는 공격력을 뽐내면서 결국 지고 말았는데요. 같은 문제가 이제 반복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이날 경기는 상대 선발이 브룩스 선수였기 때문에 좀 사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볼 만도 했어요. 물론 브룩스 선수가 아직 시즌 첫 승이 없기도 합니다만은 여전히 좋은 투수인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고 싶었는데, 의외로 선발 대결에서는 굉장히 호각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선발이었던 이승원 선수가 6이닝 동안 2실점 하면서 굉장히 좋은 투구를 했어요. 물론 좀 불안불안은 했습니다. 왜냐면 4사구가 5개나 됐고 삼진은 1개밖에 못 잡고 피안타 4개 맞으면서 2실점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좋은 투구였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보인넷도 너무 많았고 좀 들쑥날쑥이 심했어가지고, 이건 이승원 선수가 잘 던진 것도 있지만 기아 타선이 지금 굉장히 좀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사실은 조금 들고, 좀 의아스러운 게 이승원 선수가 구속이 지금 기복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148km까지 최고 구속이 나오긴 했는데 대부분이 140 정도 구속으로 형성이 됐거든요, 빠른 공이.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이제 구속도 안 나오고 제구도 불안하고, 그래서 작년 후반기에 보여줬던 굉장히 강력한 모습에 이승원 선수 모습이 어디로 갔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 여러 가지 분석을 다들 하고 계십니다만은 뾰족하게 내놓고 있지는 못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조금 나와 있는 게, 정민태 해설위원이 조금 얘기를 해놓은 게 있는데, 공을 놓는 타이밍이 조금 못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승원 선수의 피칭 투구 폼 자체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은 투수들은 이제 공을 던질 때 오른손 투수 기준에서 왼발이 땅에 딛고 나서, 그러니까 딱 이게 왼손이 발이라고 치면은 요게 땅이 이렇게 디뎌지고 난 다음에 이제 팔이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인데, 이승원 선수는 이거 두 개가 동시에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왼발이 땅에 착지되는 순간에 손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리리스 포인트, 그러니까 놓는 포인트가 조금은 이제 고정이 되지 못해서 제구도 들쑥날쑥하고 그 다음에 구속도 들쑥날쑥한 문제가 있다고 이제 정민태 전 투수 코치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작년에도 투구 폼은 똑같았는데 왜 이게 달라졌을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민태 전 코치도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또 못 내놓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 릴리스 포인트가 고정되지 못한다는 건 분명히 좋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 일단 이날 경기에서 무엇보다 문제가 됐던 거는, 이승원 선수는 그래도 어찌됐건 결과론적으로 나쁘지 않았는데 응징력 없는 공격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날 경기는 조금 또 운이 또 좀 없었던 게, 잘 맞은 타구가 죄다 정면으로 가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이날 경기는 사실 못 쳤던 거라기보다는 운이 없었던 게 저는 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번트를 2번 했습니다. 희생 번트를 2번 했는데, 이게 이제 8회 무사 1루에서 7번 한동희 선수가 번트를 댔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이 번트 작전이라는 게 사실 다 결과론이긴 한데, 한동희 선수를 번트를 시키고 다음 타자가 강태우 선수였습니다.
이제 포수 강태우 선수였는데, 강태우 선수를 믿고 이제 강공을 시켰어요. 강공을 시켜서 물론 여기서도 강태우 선수가 나쁜 타격을 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격수 쪽 깊은 땅볼을 치면서 나쁜 타격은 아니었어요. 나쁜 타격은 아니었는데 결국은 2루 주자가 이제 죽게 되고, 결국 여기서도 이제 도망을 이제 점수를 못 내게 됐는데, 강태우 선수를 믿고 갔다는 게 전 막 나쁜 선택이라고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우리 팀이 현재 3포수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제 허문회 감독에 대한 그런 퇴진 요구까지 계속해서 굉장히 들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엔트리 운영을 비상식적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시환 선수를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의 요지가 현재. 그러니까 지시환 선수가 상황이 되면은 쓰면은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쓰는 건데, 다만 3명의 포수를 운영을 한다는 거는 우리 팀의 포수가 지금 누구 한 명도 확실한 주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수가 없고, 그 말인즉슨 어느 정도 적절한 상황이 되면은 대타를 굉장히 좀 대타 대주자 이런 그 옵션들을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3포수를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모든 팬들이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이 상황, 그러니까 8회 1사 2루 상황에서는 사실은 대타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그러기 위해서 3포수를 쓰는 거니까요. 근데 강태우 선수가 그대로 출전을 했고 저런 결과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웃긴 거는 지금 우리 팀의 대타 자원이 거의 리그 최상급의 대타 자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좌타자는 이병규, 우타자는 오윤석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강태우 선수 타석에 대타 오윤석 그리고 추지현 선수가 옵션이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타 자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이 포수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면 당연히 강태우 선수가 그대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포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시환 선수가 이제 포수로 있는데 왜 더 나온 공격 옵션인 오윤석 선수를 쓰지 않았나, 아니면 추지현 선수도 올 시즌 타격이 좋기 때문에 왜 쓰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단히 좀 아쉽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10회에 이제 오윤석 선수가 대타로 이제 출전을 하게 됩니다. 10회에 오윤석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사실 아쉬운 결과가 나오게 되죠. 2사 1, 2루 상황에서 오윤석 선수가 이제 대타로 나와가지고 의익수 쪽 잘 맞은 타구가 정면으로 가면서 이 점수를 내지 못하는데, 결국 대타로 쓰일 거면은 8회에 나오는 게 맞죠, 상황상. 네, 상황상 맞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 물론 이제 지난주 일요일에 그런 굉장히 논란이 일고 나서 조금은 나아진 모습이긴 해요. 이제 선수 기용적인 부분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 3명의 포수를 운영하는 그 최적의 활용을 하지 못했다는 거는 논란을 피하기가 어렵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답한 부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결과가 잘 나왔으면 이런 얘기도 애시당초 안 나왔겠지만, 일단은 손아섭 선수가 굉장히 부진한 것이 지금 좀 큰 문제입니다. 개막하고 9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지금 타격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2할 2푼 9리고, 무엇보다도 장타가 저는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 11안타 쳤는데 10안타 쳤는데 9개가 단타고 1개가 2루타고 지금 타점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스에서 굉장히 전혀 지금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물론 손아섭 선수가 언젠가는 올라오겠죠. 언젠가는 올라오겠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상황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러면 조금은 좀 손아섭 선수의 타순을 조금 조정을 한 번에 해준다거나 조금 쉬게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의 생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우리 감독의 성향상 이번에 받고 그대로 냅둘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손아섭 선수가 빠르게 페이스를 찾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이날도 사실은 김준현 선수가 선발 마스크를 썼습니다만은 점차 이제 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는 해요. 다행히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이날 경기에서도 안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전 안타 한 개 쳤고 3진 먹었고 2타수 1안타고, 뭐 타구 질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이제 본넷도 조금씩 얻어나가고 있는 모습에서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분명히 고무적인 소식이지요. 김준 선수가 이제 개선되고 있는 건 좋은데, 이 도루 허용이 도저히 개선이 되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날도 2개의 도루를 허용을 했는데, 물론 1개는 이제 변화구가 땅에 박히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도루를 주는 것도 주는 건데 나가면 다 뛰어요. 지금 김준현 선수가 포수로 있으면 다 뛰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투수들도 좀 심리적으로 좀 힘들 수밖에 없고, 경기 운영하는 게 굉장히 에러가 많다는 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김준태 선수의 도루 억제나 도루 저지가
개선이 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예요. 뭐냐면 일단은 김준현 선수가 어깨 수술을 한 후에 굉장히 송구력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지금 이런 사태가 생겼기 때문에 도루 저지에 관한 부분이 개선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은 김준태 선수가 선발로 포수로 기용이 되기 위해서는 좌완 선발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 퀵모션이 빠른, 그러니까 슬라이드 스텝이 빠른 선수, 이런 투수가 있을 때 김준태 선수가 나와야지 그나마 도루에 좀 부담이 덜한데, 이런 부분이 안 되는 투수가 나왔을 때는 거의 자동으로 도루를 내주는 수준인 상황인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투수에 맞는 그런 포수 기용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팬들이 전혀 볼 수가 없는 부분이 뭐냐면, 김준태 선수가 나왔을 때 이제 투수들이 마음을 편하게 느낀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심리적인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안정감을 느낀다면은 그 부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 외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투수의 그런 슬라이드 스텝에 따라서 좀 기용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사실 들고, 그리고 뭐 좋았던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일단 안치홍 선수가 지난 시즌에 광주에서 굉장히 약했는데 이날 경기에서 4안타 2타점 기록하면서 사실 혼자서 타격을 다 했죠. 네, 혼자서 타격을 다 했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올 시즌 이제 안치홍 선수가 고정 1번으로 나오고 있는데 1번 타자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칭찬을 해줘야 되겠고, 또 이런 부분을 1번에 기용 계속하고 있는 뭐 허문회 감독의 또 그런 기용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은 칭찬을 해야 되겠죠. 좋은 선택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고 마차도 선수가 화요일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뭐 이날 경기도 그렇고 수비에서 굉장히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으면서 부상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덜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지시한 선수가 결국은 출장을 했습니다. 11회 초부터 11회 10회 말이죠. 10회 말부터 마스크를 써가지고 10회, 11회, 12회 이제 수비를 이제 봤는데, 아쉬운 거는 타석에서는 이제 기회를 받지 못했어요. 타석이 돌아오지 못해가지고. 근데 뭐 포구나 블로킹이나 뭐 프레이밍 이런 부분에서 무리 없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11회 말에 2루에 도루 저지를 했는데, 이게 송구는 조금 높았고 마차도 선수가 태그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높은 송구를 받아서 이렇게 내리는 송구 그 태그로 굉장히 잘했고, 비디오 판독 끝에 이제 도루를 저지했는데 송구는 높았으나 빠르고 강한 송구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팬들이 많이 시원해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김준태 선수가 어깨가 좋지 않기 때문에 빠르고 강한 송구를 하지 못하거든요. 강한 송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시원해졌던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회 초에 그 손아섭 선수가 선두 출루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준우 선수가 번트를 되는데, 이 선택도 사실은 참 모르겠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번트가 필요한 타이밍인 건 맞기는 한데, 결국은 이제 우리 팀이 희생 번트를 대고 나서 후속타가 터져가지고 점수를 낸 케이스가 제 기억에 없거든요, 올 시즌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희생 번트에 대한 그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번트란 선택 자체는 저는 뭐 아주 몰상식한 선택이었다고는 얘기를 못할 것 같고, 근데 결국은 번트를 대고 이조 선수가 우익수 뜬공으로 물러나고 정훈 선수가 3루 실책으로 출루를 해서 2사 1사루 찬스에서 아쉬운 건 한동희 선수가 초구를 건드려가고 유땅 아웃으로 죽었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동희 선수가 살아나가서 지시한 선수 타석이 돌아왔으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나올 뻔했는데, 그런 상황이 나오지 못한 건 좀 아쉽고요. 12회 말에 이런 찬스를 살리지 못하니까 결국 끝내기 희생 플라이를 맞고 이제 지고 말았는데, 그 1사 1, 2루 상황에서 3루 도루를 허용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승부가 거의 기울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김대호 선수가 이 상황에서 와인드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주자 도루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와인드업을 하면서 포수의 그 송구도 높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미 던지기 전부터 거의 뭐 3루에 거의 다 가 있었죠. 그래서 어쩔 도리가 없었는데, 아무튼 이런 세심한 플레이 그래서 이제 안 되면서 진 게 좀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석의 음식력이 떨어지고 사실 손아섭 선수가 못하고 있는 게 저는 좀 큰 것 같아요. 이제 득점 찬스에서 연결고리가 안 이어져 나가는 부분은. 그래서 빨리 올라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허문회 감독이 해명 인터뷰를 쭉 한번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 텐데, 일단은 지고 싶어하는 감독은 없다. 선수 기용은 철저하게 데이터가 기준이고 선수에게 무슨 개인 감정이 있겠나. 나도 아이 키우는 아버지인데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냐 라면서 해명을 했는데요. 선수 기용이 철저하게 데이터가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 감독님이 보는 데이터하고 팬들이 보는 데이터가 다른 것 같은 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저도 뭐 허문회 감독에 대한 지지를 지금 철회를 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못 본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렵긴 합니다만은, 이게
하루 이틀 쌓인 게 아니고 작년부터 쌓여오던 게 결국은 쌓여가지고 터진 부분이라서 팬들이 이런 허문회 감독의 해명을 쉽게 납득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패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겠지만은 황당하다. 감독의 선택에 일일이 설명해야 하냐라고 한숨을 토해냈는데, 물론 맞습니다. 감독에 대한, 그러니까 선수 기용과 감독의 권한이고 그걸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물론 없어요. 물론 없는데, 문제는 감독의 선택을 팬들이 믿고 지지를 해주려면은 그럴 수 있을 만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어야 되는데, 지난 시즌부터 팬들이 봤을 때는 감독의 선택을 신뢰를 하기 어려운 기용이 너무나 많았다는 점이죠. 그러면서 팬들의 마음을 잃었고 결국은 이런 지경이 됐는데, 물론 이제 감독의 권한이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팬들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팀의 선수 팀 운영에 대해서 뭔가 좋다 나쁘다고 코멘트는 할 수 있는 권한은 팬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프로스포츠라는 건 팬이 있어야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팬들과의 관계나 팬들의 여론을 좋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감독의 역량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팬이 없는 프로스포츠는 존재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작년부터 제가 얘기하지만 허문회 감독의 인터뷰 스킬이 너무나 아쉽다. 왜냐면 결국은 팬들이 들었을 때 지금 팬들하고 한판 해보자는 것인가 라고 들릴 수 있는 코멘트였단 말이에요. 이날의 해명이. 근데 이거 말을 조금만 이쁘게 했으면은 팬들이 그래도 그래, 감독도 이런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도 너무 막 사납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좀 자제를 하자, 이런 그 분위기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런 뭐 뒤에 해명이 제가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약간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이니까 팬들도 지금 그 분노가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선수 기용에 대해서는, 선수 기용 논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 그리고 성민규 단장과의 불안서도 전적으로 오해라고 했는데, 자꾸 단장님하고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단장과 감독과 단장은 한 가족 아닌가, 부부끼리도 의견 안 맞을 수 있는 거고 그게 불안은 아니지 않나, 잘하는 선수 대신 못하는 선수를 쓰려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의견이 맞지 않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네, 순전히 저의 뇌피셜입니다. 순전히 제 생각인데, 일단 성민규 단장하고 허문회 감독이 성민규 단장이 한참 어리죠. 10살이 어립니다. 그리고 선수를 두 분 다 이제 경험을 당연히 했기 때문에 야구 후배인 건 사실이죠, 성민규 단장이. 근데 직급은 단장이 더 높은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의 나래의 표정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성민규 단장은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프런트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한국 야구의 선후배 문화에 대한 그런 인식이 굉장히 옅어져 있었을 거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단장으로 부임을 하고 허문회 감독을 선임을 하면서도, 물론 이제 야구 선배고 하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고, 단장과 감독이라는 그런 역할에 따른 권리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뭐랄까, 본인이 이제 선수단에 인아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문회 감독이 뭔가 좀 불쾌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저는 사실 들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허문회 감독은 비록 단장이지만 10년이나 야구 후배이기 때문에 선배 대접을 당연히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문제는 성민규 단장이 딱히 그러진 않았을 것 같다는 게 오로지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로지 저의 생각입니다. 이게 거듭 반복드리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간 기분이 상하고 맨 처음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약간 이런 이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나오고, 조금 서로 이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쌓여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 머릿속엔 들었는데, 뭐 이 부분은 사실 당사자들만 알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언론에 대고 뭐 실제로 제가 불쾌했습니다 이런 얘기 할 리는 없잖아요. 할 리는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 선후배 문화에 대한 두 분의 인식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되지 않았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난 감독으로서 이기기 위한 선택을 했고 우리 선수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 주가 참 힘든 것 같다고 난감해했고, 화요일 경기 전에 선수단 미팅도 안 했고 내가 멘붕이 왔는데 선수인들이 그렇지 않겠나, 무슨 말을 하든 다 핑계처럼 드릴 것 같다면서 선수들끼리 눈치 본 분위기가 되어 안타깝다. 이제 겨우 7경기 했을 뿐인데 라고 한숨도 쉬었다. 뭐 선수들끼리 눈치 보는 분위기는 팬들도 모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걱정을 하신다니까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그나마 참 다행이고, 그리고 이제 3포수에 대한 얘기도 약간 했는데,
강태율은 작년에 자투 상대로 홈런도 쳤고 데이터는 적지만 타율도 3할 정도 된다. 2군 데이터도 좋다. 멘탈이 좋고 자신감이 넘치고 배포가 두둑해서 쉽게 주눅들이지 않는다. 현재 기준으로 주전 포수는 김준태, 두 번째 포수는 강태율이다. 스프링 캠프 때부터 6개월을 다시 지켜보고 코치진 모두의 의견을 모아내린 결론이다. 잘하는 선수가 나가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을 했고 1군에 포수 3명을 둔 이유에 대해서는 김준태의 출루율을 살리고 대주자를 적극적으로 쓰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했고 퍼즐을 맞춰가는 시즌 초에만 3명이고 조만간 2명을 줄이되 누가 내려갈지는 확률 결정하겠다는 것. 허문회 감독은 당장 작년 1군 포수에서 정보는 아예 2군에 있는 데라며 답답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도 아이 키우는 아버지다.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게 있나. 선수 기용은 철저하게 데이터에 따라 공정하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수단을 믿고 따라오겠는가. 팀의 수장이 그렇게 행동하면 팀이 무너진다. 팀 운영에 사적인 감정이 개입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일단은 뭐 본인의 해명을 이제 전달을 했는데 조만간 주명으로 줄인다고 하니까 사실 모든 팬들이 지금 바라는 게 결국은 엔트리를 낭비한다는 게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누가 되든 이제 포수가 한 명이 내려가고 엔트리 운영을 상식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면은 팬들도 지금과 같이 막 뭐 굉장히 분노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제 저도 그렇고 팬들 모두가 또 조금 좀 의심되는 이런 기용을 하지 않는가 계속 감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허문회 감독은 본인이 얘기한 대로 팀 운영에 사적인 감독을 개입시켜서는 절대 안 될 거고 팬들도 납득이 가능한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부터 팬들과의 신뢰관계를 쌓지 못한 자기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올 시즌 치르면서 팬들과 신뢰를 회복을 해야 될 거고 본인의 그런 권한, 그러니까 선수 기용에 대한 본인의 권한에 대해서 팬들이 납득을 하고 지지를 할 수 있게끔 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중도의 감독이 경질이 되는 것을 굉장히 불행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허문회 감독이 피드백이 돼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바랬던 거는 이날 인터뷰에서 한마디만 이런 팬들한테 그런 그 뭐랄까 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가 한마디만 있었으면 팬들도 굉장히 우리도 좀 심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본인은 물론 당황스럽고 놀랐겠지만 그래도 프로스포츠이기 때문에 팬들이 분노를 하면은 뭔가 미안한 제스처를 취하는 게 좀 맞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는 게 대단히 아쉬워서 그런 제스처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운영만 지속적으로 해주시면은 모두가 바라는 그림입니다. 그게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겠지만 아무튼 납득이 되지 않고 좀 분노가 있는 그런 선수 운영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육동 야구 해설이었고요. 네, 저는 은피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